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청소년 성보호법상의 성착취물 소지죄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이름으로 판결문이 나온 것인데 결국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것이 2020년 6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용어가 바뀐 거예요. 용어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 판례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변경해서 이해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제 피고인이 이제 토렌트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제목이 뭐냐면 여고 기숙사 .zip 파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고 기숙사 뭔가 이렇게 등장인물이 여고생일 것만 같고 기숙사라고 하니까 뭔가 은밀할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막 들잖아요. 자, 이런 파일 클릭도 하지 마세요. 자, 이런 파일 클릭만 써. 그래서 무슨 땡땡여고 뭐 1학년 누구의 뭐 어쩌고저쩌고 혹은 뭐 그런 거 보면 일단 미성년자가 등장할 것이라는 걸 알면서 성착취물 혹은 이제 불법 촬영물 뭐 이런 것이라는 걸 이제 인지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쵸? 뭐 도라에몽이라고 써 있는데 클릭했더니 뭐 살색의 향연이 펼쳐지더라 뭐 이런 거 아니잖아. 자, 그러니까 명백히 그런 파일을 클릭했다라고 하거나 혹은 썸네일상 그런 게 명백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클릭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빼박입니다. 저는 단 한 번 클릭을 했는데 집행유예 받는 경우 본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클릭하지 마세요. 여튼 제목이 뭐였다? 여고 기숙사 .zip 파일이었다. 여튼 이거를 다운로드 받았는데 해당 파일에 뭐가 있었어? 고등학교 여자 기숙사의 여러 방에서 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등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을 밤에 원거리에서 망원 렌즈를 통해서 창문으로 몰래 촬영을 한 영상이 담겨 있었대요. 신기하네요. 여튼 그래서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대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뭔지에 대해서 일단 한번 보자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사실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등장해서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함으로써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행위 혹은 이제 자위행위 같은 것을 하거나 그 밖에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컴퓨터, 그 밖에 통신 매체를 이용한 화상, 영상 이런 것들을 바로 뭐라고 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한대요. 성착취물이니까 어떤 성적인 의미가 담겨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슨 주장을 했냐면 아니 여고생, 그래 여고생이 맞아, 미성년자 아동청소년 맞아, 근데 걔네들이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영상이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뭐라고? 아까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 그 밖에 성적 행위, 뭐 성교행위, 자위행위, 유사성교행위, 뭐 이런 게 아니잖아 라는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죄 주장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유심히 봐야 될 게 뭐냐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중에서 뭐가 있냐면 4호 다목에 보면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출이 있고 그게 이제 일반인으로서 성적 수치심이나 뭐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위인가? 라는 거를 이제 여기서는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일단 그것도 아니라고 주장을 했겠죠. 무죄 주장을 했으니까. 일상생활을 하는 건데 그게 뭐가 일반인으로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거냐라고 주장을 한 건데 저는 이 주장은 솔직히 좀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누군가가 봤다라고 하면 그게 성적 행위는 아니나 요 다목에서 얘기하는 신체가 이제 노출이 돼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그걸 우연히 혹은 일부러 봤다라고 하면 굉장히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행위잖아요. 그런 거를 촬영하거나 훔쳐보거나 뭐 이런 게 여기서는 아니라고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여튼 그래서 대법원까지 올라왔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판시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청소년 성보호법의 입법 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성착취물이라고 바꿔서 보셔도 됩니다.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지속적인 접촉이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잠재적인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 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하여 위반 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위와 같은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동 청소년 등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신체를 노출한 것일 뿐 적극적인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이를 몰래 촬영하는 방식으로 성적 대상화하였다면 이와 같은 행위를 표현한 영상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학생들이 어떻게 일상생활을 지내는지 관찰해야지? 라고 해서 전혀 성적 대상화하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본 거니?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아닐 거냐. 뭔가 이렇게 여학생들이 뭔가 노출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뭔가 성적인 어떤 만족을 느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도 이건 당연히 성착취물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인 것을 알면서 다운을 받았다. 자, 토렌트 같은 데서 다운을 받았다. 라고 한다면 소지로 처벌을 계속 받았었는데 성인인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는 언제야? 2020년 5월경에 이제 성폭력 처벌법이 개정이 되면서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불법 촬영물인 것을 인식을 했다라면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클릭 한 번만으로도 처벌이 된다라는 것이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촬영된 대상이 미성년자나 성인이냐에 따라서도 처벌 규정도 다르고 적용 법조가 다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 행위가 언제 있었느냐에 따라서 처벌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또 적용 규정이 달라지기도 하니까 전체적으로 살펴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상당히 복잡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을 좀 많이 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유리하더라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